원서를 제출할 때, 미국 대학에 원서를 제출할 때 제출하는 에세이 수필이죠. 그 유의사항, 작성 유의사항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어디까지 했었냐면 꼭 이전 거 세 개를 보셔야 됩니다. 이걸 효과적으로 잘 이해하시고 사용하시려면 에세이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간접적으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묘사를 해서 상대방이 깨닫도록 해주는 에세이가 있고,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게 있는데 둘 다 어렵지만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게 더 어렵다, 논리적으로. 왜냐하면은 창의성과 논리성이 아주 돋보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굉장히 디터민드, 그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고 싶다, 만약에 예를 들면, 그러면 자기가 얼마만큼 결단력이 있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려면 설명이 참 어려워진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결단력이 있어 보이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만약에 묘사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좀 쉬울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려면 내용상 표현이나 혹은 문법 같은 게 심하게 문제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어 실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이건 상대적으로 논리성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묘사적인, 이게 간접적인 에세이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이 간접적인 에세이의 경우에 그러면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두 번째 what must be in it, 이거는 이 explana토리한 에세이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descriptive한 에세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럼 뭐가 들어있어야 되느냐. 반드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반드시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나 어떤 사람, 뭐 이야기, 뭐든지 갈등이 들어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 나와야 되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무엇인가 깨달음, 배움이 있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가 나타나야 되고, 그 변화가 학교에, 그러니까 자기가 대학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가 나타났으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부분은요, 뭐 힘들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 부분은 쓰면 좋은데 못 쓴다고 하더라도 갈등, 그 다음에는 그 갈등에 대한 해결, 그 다음에는 깨달음, 그래서 나타난 변화, 이 하나, 둘, 셋, 네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게 없으면 여러분이 쓴 글을, 혹은 그 지원자가 쓴 글을 보고 거기 나와 있는 그 묘사, 거기 나와 있는 어떤 상황 전개, 거기 나와 있는 이야기를 보고 이 캐릭터가 무엇인지를 깨닫기가, 다시 말하면 지원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상대방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나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죠? 이게 안 나와 있으면 그건 좋은 descriptive essay가 아니다. 이걸 쓰기 싫다. 그러면 설명을 해버리면 되지 않느냐. 그냥 대놓고 내가. 그렇죠. 그럼 이제 한두 줄이면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두 줄로 끝내고 그냥 제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도대체 그렇게 생각하게 된 그 경로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래서 어쨌다는 건지를 아주 굉장히 논리적이고 아주 치밀하게, 그리고 창조적으로 밝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이 다 쓰기 어려운데 이건 영어 때문에 어렵고 이건 논리성 때문에 쓰기 어렵다. 보통 일반적으로 미국 고등학생들은 이쪽을 택한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건지 저런 건지 얼버무려서 대충 중간을 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한 듯 묘사도 나와 있고, 묘사를 했는데 직접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글의 무게, 글의 그 힘이 아주 굉장히 심하게 떨어집니다. 거기다가 적당히 틀린 문장하고 쓰이지 않는 표현이나 문법적인 실수가 있게 되면 그러면 곧바로 이제 굉장히 힘이 없어진 에세이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결정하는 게 좋고, 자기가 아주 굉장한 논리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판단이 된다면, 자기가 글을 아주 굉장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쓰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영어 실력이 조금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 번 고칠 각오를 하고, 미국 학생들은 한 100번 정도 고친다고 말했습니다. 이쪽 편을 택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쪽은 잘 쓰기가 참 힘들다. 이건 뭐 고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처음 한두 번 쓸 때부터 삐걱거릴 가능성이 되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추천하고,
이쪽에는 반드시 갈등, 해결, 깨달음, 변화 이 과정이 나타나 있어야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미국 대학들은 여러분이 혹은 지원자가 어떤 종류의 학생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런 종류의 학생들을 여러 명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팀을 뽑으려고 한다. 그러므로 그런 과정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에세이가 독특한 게 좋다. 참 차별된 에세이. 다 그저 그런 에세이가 아니고 이 차별된 에세이는요. 결과물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한 경험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독특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으면 참 좋겠지만 특별한 경험을 한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진짜 중요한 거는 특별한 경험을 했느냐가 아니고요. 특별한 경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고 일반적인 경험을 했지만 어떻게 다르게 받아들였느냐 거기서 무엇인가 독특한 것을 깨달았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참 독특한 경험을 한다는 건 힘든 일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하지 않은 독특한 경험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경험 자체의 독특성보다는 경험 자체의 특이성보다는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고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의 특이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게입니다. 자, 그러니까 뭔가 평범한 것으로부터 특이한 것을 창출하는 에세이 그런 에세이가 실제로 독특해 보일 수 있으며 그런 독특한 에세이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특정한 캐릭터를 갖게 되고 자, 인물, 대물을 갖게 되고 그게 하나의 팀의 이론이 된다. 팀이라는 건 뽑히는 전체 학생을 어떤 한 학교일 경우에 뭐 스탠포드면 스탠포드, 버클리면 버클리, MIT면 MIT일 경우에 미시간이면 미시간인 경우에 그 전체 집단의 한 구성원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주의점 1번인가 2번인가 3번에서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스탠포드 어떤 교수가 입학을 담당하는 어떤 교수가 그 쓴 글을 제가 어디엔가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든 어디 하든 간에 참 정말 구구절절히 맞는 말만 아주 잘 썼다고 생각되시는 그 글을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7번 글쎄요. 한 6번 정도면 끝날 것 같기도 하고 뭐 6번이나 7번 정도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가 미국 대학 지원 에세이 작성 시 주의점 4번째 시간이었습니다.